뭐 이렇게 반응도 올라오고 해요. 방송 서버 예, 있는 예, 되는구나. 예.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그 저번에 그 저기 뭐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UHD 방송 장비 관련해서는 이게 HD 때 아니면 3D 때 어쨌든 전체를 다 밟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전환 방식 결정이 2004년도에 방식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이에 그럼 어떤 변화를 가졌냐. 디지털 방송 방식 결정에 7년을 소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DVT2 방식이냐, ATS 방식이냐, 그걸 논쟁을 하다가 방송사와 노조와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2004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고 났는데 그러면은 자 우리가 두 가지를 했자면 그럼 지금까지 TV가 시장에 나와 있는 TV는 지금 튜너가 없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 장송 장비는 어느 방식으로 만들 건지가 결정이 안 돼서 그래서 결국은 2009년도에 방송 장비 고도화를 추진했던 바 그게 제19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 상정이 돼서 저희들이 추경해서 R&D비를 해서 방송 장비를 집중적으로 고도화를 했는데 문제는 고도화를 2009년도에 10년도에 과제로 그러니까 2012년도에 디지털 전환이 종료가 됐거든요. 종료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수요 시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UHD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한다면 벌써 5년 전부터 방송 장비 산업 부분을 개발할 것을 먼저 로드맵을 짰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무 계획이 물론 없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저희들이 핵심 장비는 없고 저희들이 있는 부분이 겨우 인코더 정도. 지금 현재는 카메라 편집기 스위처 뭐 어떤 장비도 지금 2D도 없는데 아날로그도 없는데 디지털이 없으며 UHD도 아예 저희들이 지금 어떤 개발을 어떤 지금 현재는 정부도 어떤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UHD 하고 있는데 사실 저런 테레비 제외하고 나서는 방송점 이런 것 같은 건 다 외산을 점령이 된다. 소니 같은 점령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UHD가 되면서 지금 방송 장비가 그나마도 한 20% 정도가 국산화를 시켰는데 디지털에는 UHD에서는 저희가 국산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이제 제작 뭐 송출 수신 분야 이건데 거기에 저희들이 볼 때는 1%도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후퇴를 하는 겁니다. UHD가 되면서. 네.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UHD 장비에서 그러니까 뒤처지게 된 이유 같은 경우는 타고 올라가면 HD 아날로그 시절 그때 한 20년 전으로 올라가겠네요. 그때부터 이제 정책이 어쨌든 간에 뒷받침이 못 돼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와도 껍질만 UHD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UHD는 기본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이 되면서 장비들이 개발이 됐고 오히려 아날로그 때는 방송 장비가 100% 수입이었어요. 그러다가 디지털이 되면서 저희들이 한 10% 정도를 국산화시켰고 그래서 산에 있는 중계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UHD가 되면서 UHD의 중소기업들이 UHD 장비를 개발했을 경우에 시장성이 롱타임으로 갑니다. 저희들이 세계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장비는 저희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은 그건 혁신 기술로 먼저 가는 겁니다. 먼저 미래로 차세대 방송으로 R&D를 투자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개발해서 상용화 시키는데 당장 시장이 안 열리더라도 그 향후로 준비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당해년도에 시장에서 유통이 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야 중소기업 살지 5년 후에 시장성을 보고 중소기업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저는 2대12의 김유성 기자라고 하고요. 그 여기 계신 분은 그 게임 한국방송기술산업협회 이한범 사무총장입니다. UHD 산업 특히 장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 그냥 시험 방송이기 때문에 재밌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UHD 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에코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가전사, 그 다음에 콘텐츠, 그 다음에 기술 이 세 개를 에코시스템으로 가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함으로써 산업 유발 효과를 시키지 단순히 국내에서 콘텐츠만 만들어서 시청자에게 쓰면 적용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국내의 한정이고 그럼 미래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이
기기 산업에서 하는데 TV 시장은 우리가 국내 대기업이 지금 현재 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비 쪽은 대기업이 전혀 무관심합니다. 근데 이게 현 상태에서 이게 어쨌든 기업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뭔가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 건데 좀 대기업이 방송 장비 이 산업에 들어오기에는 좀 시장 규모가 좀 작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 대기업에서는 이제 이 우리나라의 정책도 뭐냐면은 중장기적인 그 로드맵이 있어가지고 예. R&D를 했었어야 되는데 항상 할 때마다 정책이 보면은 좀 조급합니다. 예. 자, 첫째는 저희가 디지털 전환할 예. 때도 전환 2년을 앞두고 R&D를 예. 고도화를 한다고 추진했고 예. 그 앞에도 그랬습니다. 92년도에 케이블 방송이 도입되면서 예. 1년 만에 방송 장비를 카메라를 개발한다 해가지고 예. 결국은 다 실패했던 거 아닙니까? 예. 단기간에 이룰 수가 없고요. 그 다음 UHD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을 한다. 그럼 우리가 서비스 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예. 방송 장비, UHD 방송 장비 고도화를 추진을 해야만이 예. 2년 내지 3년 개발하고 예. 그 다음에 2020년 시장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HD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그 방송 장비 기술 업체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 좀 됩니까? 저희들 기술 개발의 중소기업 수준은 저희들이 세계에 어디 내놔도 뒤떨어지진 않습니다. 예. 단지 중소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예. 거기다 R&D에 투자를 하고 예. 거기다가 또 시장을 장기적으로 기다리면서 미래를 예. 천천히 갈 수는 없다. 예. 그래서 개발하면은 결국은 시장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이제 업체들이 좀 예. 어려운 거죠. 근데 그 결국은 어쨌든 간에 방송국에서 사줘야 되고 어쨌든 뭐 케이블 TV든 또 IPTV든 자체적으로 방송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수요는 늘었으니까 시장 커졌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시장에 주로 외산, 소니 이런 데가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요즘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방송 제작 송출 장비, 수신 장비를 세 분류로 볼 수 있는데 제작 장비는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도시바, 히다치인 데가 세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 같은 게 저희들이 강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를 설립할 때 예전에는 방송사가 단품 위주로 해서 SI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구매를 해가지고 발주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SI 업체한테 위탁을 합니다. 그럼 SI 업체는 그 장비 선정을 할 때 가격 경쟁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일본 기업들하고 세트로 하기 때문에 그 세트 속에 저희들이 국산 장비가 낄 틈이 없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품목별로 단위별로 가격 경쟁을 시켰는데 지금은 세트별로 스튜디오 하나를 구축하는데 총 얼마, 기본 사양은 이런 식으로 넣고 얼마 총 이래서 이제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우리 중내 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줘야 업체들이 안정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뭐 논리도 있을 수 있으나 먼저 방송사들이 해줘야 될 수 있는 사항은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기술 제휴나 그 다음에 시험 인증이나 아니면은 그게 서로 협력이 되면은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효과가 크죠. 현재 저기 방송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주력으로 삼고 있는 뭐 어떻게 좀 주로 어떤 제품이 납품이 좀 저희들이 이제 제작 장비 쪽에는 5대 핵심 장비가 카메라, 편집기, 스위처, 믹서, 모니터를 이제 5대 핵심 장비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2년도 실패해서 지금은 5대 핵심 장비 중에는 모니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부분이 있는 게 이제 국내 제조 기업은 그래도 KBS만 전해진 이제 TV로직이라든지 이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소니의 모니터를 우리나라가 전량 수출했습니다. 그게 이제 남성산업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니가 LCD 시장에서는 강행을 갔는데 이제 저희들이 LED 모니터, 방송용 모니터 쪽에서는 소니가 그래서 이제 아마 거의 전량했던 부분을 소니도 지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했고요. 그 업체는 뭐 미국의 마샬이나 이런 데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송출 장비는 저희들이 송출해서 사내는 중계기, 송신기 이 정도 수준인데 그 중계기 업체가 8개가 돼서 운영이 되다가 디지털 전환이 끝나고 시장성이 없어서 7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방송사는 AS 문제가 대두되고 업그레이드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중소기업 국산 방송 장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UHD 시대가 어쨌든 간에 새로운 이제 방송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 새로운 이제 시장이 열리는 또 새로운 기회가 네. 있는데 이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첫째는 이제 저희들이 하나 강세는 방송 장비 아까 말씀드린 수신 장비는 예. 저희가 한 25억 불 해외에 진출해가지고 해외 시장에서 한 2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수신 장비 쪽은 물론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세계 시장에 어차피 UHD는 세계 방송 유료 방송이기 때문에 셋탑박스가 예. 내장이 안 되고 TV 한 대당 셋탑박스 한 대가 예. 같이 이제 수출이 올라가는 그 거죠. 수신 장비라고 하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테레비 위시한 TV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때 예. TV만 제외합니다. 아, 방송 장비 중에. 예. 왜냐하면 이건 소비재용이고 예. 셋탑박스는 방송을 전에는 전송하는 정도의 그 기술이었기 때문에 예. 가전제품으로 봤는데 예. 지금은 하이브리드 셋탑박스이기 때문에 예. VOD 쌍방향 그 다음에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방송 기기에 포함해서 예. 저희들이 실태나 산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진정한 UHD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어쨌든 뭐죠? 테레비로 이제 UHD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UHD 장비를 갖고 만들고 뭐 이게 좀 편집도 하고 그다음에 송출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이 부분이 안 되겠다 보니까 어쨌든 조만간 외산에 어쨌든 점령될 수밖에 없다라는 기형적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 우려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이 아날로그 방송 시절에 방송 장비 산업은 정부가 많은 적을 했습니다만은 구호만 외쳤지 예. 결국은 방송사가 필요로 하는 장비들은 예. 디지털 전환선 문자 발생기, 예. 그 다음에 모니터 예.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방송사들이 가격 싸고 예. 그 다음에 품질 우수하고 AS 잘 되고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기업의 신뢰성 예.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해서 좀 그 디지털 전환할 때는 예. 한 10년 차에 걸쳐서 예. 구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이 전환 후 되니까 예. 시장은 수요 안 되는데 그럼 UHD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TV 가전 메이커, 가전 산업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방송 장비는 0.3%도 안 되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UHD를 가면은 TV 시장은 지금 현재 전에는 방송이 서비스 되기 전에 TV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들이 아날로그 때는 칼라 방송을 하면서 칼라 방송을 시험 방송 본방송을 한다고 결정이 내려서 전파를 쏠 때 TV가 생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했었고 그때는 TV 수입이 됐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할 때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TV는 나왔는데 튜너가 없었다. 그러니까 방식이 결정이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 세 번째는 3D TV를 했었는데 또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 3D 송출이 안 되는데. 그 다음 네 번째는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떤 현상 UHD는 UHD TV가 먼저 시장을 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LED 아니면 이제 UHD를 권유해 UHD를 구매를 하는데 UHD를 구매했을 때 소비자들은 콘텐츠가 없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장비 산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은 TV 메이커들이 인프라 구축할 때는 장비를 개발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전 메이커들이 이쪽에 장비 산업에 투자를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결국 중소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데 중소기업이 UHD를 개발하고 그러기 힘들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정부가 한 품목 한 품목씩 이래가지고 매년 10억, 20억 정도의 소액의 어떤 그 품목별로 뭐 드로이다, 뭐 이렇게 해서 R&D를 지원할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우리가 R&D를 필요될 목표를 3년 두고 제작 장비에서 우리가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송출 장비에서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수신 장비는 부분은 뭐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잘 개발하니까 일단은 제작 장비 쪽에 중에서 핵심 장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R&D가 필요하고 특히 저희가 디지털을 전환하면서 ATS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시아 쪽은 전부 대부분이 DB T2 방식입니다. 근데 수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 시장보다 저희들이 그 DB T2 방식으로 장비를 개조할 수 있는 R&D가 또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차원으로 하나는 디지털 장비는 아세안
아프리카, 중동 이쪽 시장 이제 예.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국가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있고 예. 선진국경은 이미 시장이 다 포화 상태입니다. 예. 디지털은. 예. 그래서 UHD 시장을 가면서 서서히 품목별로 이제 접근하면은 예. 저희들이 디스플레이 쪽은 저희들이 그 강세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관련 장비들을 좀 예. 시장 저희들이 시장을 좀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죠 이게요? 아, 예. 그 전에 그 뭐죠 토론회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UHD가 일단은 그 시중에 유통은 되고 있는데 이게 자체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미국 방식이냐 뭐 유럽 방식이냐 요거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제가 듣기로 최성준 위원장 방통위원장이 미국식 좀 전환을 하고 그로 인해서 좀 UHD 도입이 늦어질 거다라고 한 그 멘트가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저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미국식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러면은 기존에 어쨌든 UHD를 미리 샀던 분들 중에서 UHD 콘텐츠 정작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좀 생기는 개연성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이제 저도 예. 그때 했을 때 천상무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UHTV입니다. 아, 예, 예. 그럼 UHTV로 봤을 때 예.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 TV가 지금 기존 메이커가 나오는 TV 메이커들은 예. 지금 방식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아날로그 디지털 전환 할 때나 똑같은 거예요. 예. 거기는 그때는 아예 튜너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는 그래도 이제 문제는 뭐냐? UHD를 지금 튜너는 DVT2가 튜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DVT2로 시험 방송할 때는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KBS랑. 예. 근데 문제는 이게 ATS 3.0으로 미국이 주장하고 삼성이 기술 개발하고 LG가 가전사가 지금 거기에 가고 있는데 그러면 옛날식으로 한쪽은 DVT2로 가야 된다. 방송은. 가전 이쪽은 유럽 방식이다. 그러면은 유럽 방송에는 문제가 없는데 직접 수신할 수가 없습니다. 수신이 안 됩니다. 방식이 틀려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비자들은 직접 수신하겠다고 지금 TV를 산 사람은 그 튜너를 전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ATS로. 그렇지 않으면 TV는 수신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제 내년 4월 정도에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의 방향은 옛날 그 시절 또 돌아가는데 뭐 서로 논쟁보다는 빨리 접근해서 소비자들 피해를 없애야 된다. 소비자 피해를 없애는 방식은 빨리 방식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방식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주파수 문제 가지고 지상파들이 힘들었고 이제 주파수 부분하고 표준 방식을 할 때는 정보 미래창조과학부가 표준 방식 결정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미국에서 이제 채택이 돼야 되는데 내년 4월에 NAB 전시에 있습니다. 그 NAB 전시회 때 ATS 3.0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의 방송사 사장들도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오셨어요. 오셔서 그쪽을 NAB 의장하고 만나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서로 동의한다. 그래서 방송협회 차원에서도 오셔서 저희가 볼 때는 내년 4월 정도면은 그 ATS 3.0으로 그렇게 결정을 볼 것 같다.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하는데 방송사라든지 이쪽에서는 그러면 그걸 먼저 선을 그어줘야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가전 메이커가 DVT2 방식의 칩을 넣고 있는데 그러면 그 칩을 ATS 3.0으로 칩을 바꾸고 그 표준에 그리고 시장에서 판매를 했을 때 소비자들은 ATS 3.0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혼란이 없이 그대로 수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가전사가 그 TV AS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안 해준다는 건 아니라. 그런데 이중으로 하느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유료 방송도 마찬가지고 유료 방송도 그 표준을 그렇게 따라줘야지. 안 따라주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디지털은 저기 ATS식, 그 다음에 UHD는 DVT2 방식 이러면은 서로 방식이 뭐예요? 호환성이 안 되고요. 이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UHD TV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좀 이후에 좀 사시는 게 좀 좋겠네요. 지금은 취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뭐 소비자들은 지금 현재 이제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매장을 모니터로 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모니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TV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판매가 어떠느냐 그랬더니 판매가 안 된다. 그럼 판매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TV를 교체를 할 수 있는 그 동기 유발이 이사
결혼, 예. 그다음에 기존의 TV를 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이사하는 숫자는 결국은 뭐 대부분이 이게 조그만 소규모로 집을 살다가 넓은 데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신축 아파트라도 가거나 가면은 그게 UHD 옵션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 공사에 옵션을 넣어주거나 그러면 가지고 갖다 쓰는데 이제 신혼부부들이야 이제 어차피 UHD 콘텐츠가 없던 새로운 걸 이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수요가 한 30만 대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연중 근데 이제 그 교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TV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간다 해도 이거 희소성 때문에 더 사는데 내려간다. 두 번째 심지어 당장 사도 UHD 콘텐츠가 없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소비자들은 망설이게 되고 그럼 기다리자. 그래서 지금 현재 UHD 같은 경우는 55인치 뭐 회사 같은 경우는 한 7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뭐 회사 같은 이제 일반 UHD는 4K는 저거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UHD는 UHD인데 4K가 있고 8K가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의 TV는 4K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중국은 4K를 씁니다. 일본도 4K라고 씁니다. 그러면 아예 기다렸다가 나는 8K를 사겠다. AK를. 그러면 우리 장비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4K 갔다 또 8K 가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일본이 동경방송을 8K로 하겠다. 도쿄올림픽을. 그럼 또 8K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4K 갔다가 2년 있다, 2, 3년 있다 8K 가는데 8K 가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겠지. 또 거기다가 또 이중으로 또 드려요. 그럼 일본은 어떤 방식이냐? 일본은 제조사들이 4K, 8K TV를 구분해서 내놓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구분 안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혼란이 있고요. 두 번째, 가격이 인상된다는 그런 인상심이 없기 때문에 또 망설이게 되고 또 두 번째, 지금 이슈가 이제 저희들이 있으면은 내년에 이제 브라질 이제 올림픽 하게. 근데 보통 TV 수요가 있을 때는 올림픽이라든지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아니면 이제 월드컵 이런 수요인데 이제 그 수요가 지금 잠복 기간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가전 메이커들이 조금 국내 시장에서 볼 때는 소비가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뭐 나름대로 미국 같은 데는 지금 현재 TV 시장이 나름대로 좀 UHD를 활성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유료 방송이 지금 UHD 쪽의 콘텐츠 쪽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시청자의 그 이용 행태가 우리는 편성에서 뭐 드라마 수준이 먹고 그 사람들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그 때문에 UHD 화질에서 그런데 우리가 실내에서는 가정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이제 이 멜로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드라마 쪽 이런 쪽에서 과연 큰 스펙타클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화질을 보기 위해서 좀 동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때문에 좀 구매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UHD TV 같은 경우는 최소 인치가 40인치인가요? 어떻게 좀 되나요? 이 최소라는 개념은 이제 UHD 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가고 그 변화를 보면 UHD나 HD나 그런 개념은 비슷한데요. 뭐냐면은 처음에 모든 행태가 TV가 먼저 아날로그에서 HD로 바뀌고 그 다음에 H에서 이제 저희들이 평판으로 바뀌고 그렇게 바뀌면서 어떻게 가느냐 LED로 바뀌어가듯이 거기에 따라가는 산업에서 모니터 우리가 보는 모든 그 CCTV 환기 모든 이런 부분들이 전부 HD화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산업도 결국 UHD가 되기 때문에 선발대가 UHD로 가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다 UHD로 변화를 간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왜냐면 UHD가 상용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UHD면 마치 비싸고 커다란 TV를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그렇죠. UHD가 좀 더 상용화. 그리고 메이커들은 이게 전환할 때 자동차도 신종이 나오듯이 새로운 신종이 나와야지 우리가 구매자가 동급을 구매하지 않다. 그러면 소비자 구조상 옛날 그 과거 모델은 그런 규격, 사양은 가격이 하향되고 또 새로운 모델 나오면서 사양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런데 TV 같은 경우는 이제 40인치로 보는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일본이 지금 가전산업이 어려운 이유가 일본은 거주 평수가 우리나라의 한 중소형 네. 그런데 4K, 8K를 가는데 디지털 전환 때도 TV 수요가 없어서 저 튜너로 교체를 네. 많이 했는데 TV를 거실에다 놓고 55인치가 표준이다. 예. 아니면 UHD가 40인치 이상급이 된다. 예. 그러면 거실하고 접근성 때문에 거리감 때문에 이제 그런 시장 쪽이 일본이고 예. 한국은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25평 84제곱미터의 예. 아파트형이라면은 보통 한 50인치급 예. 그 이하로는 한 40에서 45인치급인데 예. UHD 쪽에 화질로 보거나 그럴 때 원거리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TV 화면이 클수록 예. 클수록 그 고화질의 그 느낌을 더 예. 할 수 있다. 그래서 예. 그런 점이 이제 꼭 40인치라고는 못 봤는데 지금은 보급형 UHD TV가 예. 이미 중국 같은데 이런 데서는 보급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도. 예. 뭐 저희 집도 뭐죠? 이게 넓은 집이 아니고 조금 소형 아파트거든요. 네. 뭐 제가 요만큼 안에는 한 52인치 TV 놓고 이렇게 보긴 하거든요. 네. 별 불편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TV 평수랑 어떻게 보면은 TV 크기랑도 어떻게 보면은 큰 엄밀하게 말해서 뭐 이게 비례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하는데 예. 이게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간에 사무총장님도 어쨌든 UHD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장 파이가 커지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어쨌든 그런 현상을 또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방송 산업의 그 본 개념은 예. 에코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예. 일본이 어찌됐거나 방송 기술에서는 세계적인 선두입니다. 예. 방송 장비의 43%가 일본이 점유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이 36%, 예.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16%를 점유하다가 지금은 일본이 방송 장비 시장 점유가 한 30% 떨어지고 예. 중국이 한 20% 정도의 예. 세계 방송 장비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서 예. 결국은 일본이 이제 안고 있는 문제가 그죠. 왜냐하면 인프라 구축하는데 카메라든 이런 업그레이드 기술 개발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린다. 예. 그래서 중국은 이미 4K 카메라, 스탠다드, 예. EFP 카메라들을 다 개발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상용화됐습니다. 예. 지금 그럼 중국은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은 광저우 아파트 예. 올림픽 그때부터 아시안 게임부터 자국 장비로 자기 스포츠 중계를 100%를 합니다. 지금 거기까지 와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에 근데 중국은 그런 중소기업들이 예. 그렇게 발전해 가는데 일본은 대기업들이 갑니다. 예.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거나? 한국은 먼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카메라가 없으니까 예. 자국 내.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그에 맞는 호환성에 맞는 여러 주변 장비인데 우리가 자동차 엔진이 안 맞는데 그러면 뭐냐면 카메라가 UHD는 뭐냐면 색입니다. 예. 화질. 색을 했는데 일본 카메라에 색을 맞춰서 그 다음에 모니터를 지금 개발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예. 결과적으로 우리하고 색이 안 맞는다. 예. 그러면 그 TV 색도 각각 나라별로 좀씩 차이가 있고요. 예.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도 색을 선호하는 장이잖아요. 예. KBS하고 MBC하고요. 예. 색이 틀립니다. 예. 정밀하고. 그 다음에 장비도 틀립니다. KBS, MBC하고. 왜? 그들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국산 장비 업체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KBS식으로 납품을 하고 MBC는 MBC식으로 납품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방송 장비는 시장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요자가 맞춤식으로 예. 주문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뭐냐면은 중소기업들한테 해줘야 될 건 딱 겁니다. R&D비를 단발성으로 예. 그다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앞으로 향후 5년을 거친다 해서 저희들이 시모스급 예. UHD 카메라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 제일 중요한 카메라인데 카메라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본 메이커들은 UHD 카메라가 캠코더 예. 이쪽 부분이 한 150만 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 방송국용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수요 시장을 큰 것은 학교입니다. 개인 영상 제작자. 예. 이 사람들이 외산 이 일본인데 저희들이 국고로 지원해서 교육부 같은 경우 국고로 지원해서 학교 방송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 국산 대기업이 만들든지 아니면 대기업과 중소 협업을 해서 만들든지 저희들이 못 만들 이유가 없는 게
카메라에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메모리 카드 만들 수 있죠. 반도체. 그 다음에 렌즈는 우리가 소니로 지금 OEM으로 지금 전량 수출하고 있죠. 바디 뭐 만들면은 그 다음에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봤을 때 그걸 방송국용의 장비에다 포커스를 맞추면은 시장이 협소하고 그 다음 수요가 없습니다. 수요가 예를 들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UHD 하는데 방송국이 카메라 10대, 20대씩 뭐 2억씩 몇 억씩 주고 사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지금 개인 영상 제작자, 학교, 교회, 관공서 이런 데서 어차피 콘텐츠는 UHD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UHD 촬영을 하겠다. 그러면은 보급형 UHD 카메라를 개발해서 시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방송국용이 쓰는 그런 그 하이클래스 이런 장비들은 사실상 우리가 개발해도 그 일본의 8대 메이커하고 경쟁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간 방송국 수요 시장은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러니까 일반인들 뭐 아마추어든 저 같은 사람이든 좀 여기에서 저변을 좀 넓힌 이후에 우리가 또 거기서 자본이 또 들어오고 돈을 벌게 되면 기술도 고도화시켜서 그 다음에 방송국 장비도 노려볼 수 있는 그 선순환 구조를 그렇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ENG 카메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한 2013년 통계로는 한 2,663대였는데 지금 종편들이 늘고 해서 한 저희들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의 방식은 ENG 카메라 무게가 한 15kg 되는. 근데 요즘은 이제 저희들이 ENG급 아래인 저희들이 이제 일반 캠용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중간형 카메라로서 가볍고 한 15kg 정도. 그래서 지금 요즘은 외주 제작을 할 경우 다 그 카메라를 하는 거고요. 전통 방식은 ENG와 그런 방식이지만 지금은 전부 카메라가 경량화가 되고 기능은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그 메이커들이 시장을 노리는 것은 뭐냐면은 일본 메이커들도 뭐냐면은 방송국용 장비는 개발해서 시장에서 했을 때 그 이윤 창출이 안 됩니다. 그건 상징입니다. 대신 시장에서는 어디에 이루어지냐? 개인 영상이라든지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 시장이 이루어지는 게 TV 카메라가 약 10만 대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런 카메라를 개발 생산하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다면은 국산화가 아울러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우리나라 카메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문화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그 자긍심을 심어줘야지 청소년들이 외산 카메라로 그럼 우리나라가 카메라 못 만드는 경우로 알고 해서 그래서 가는 순차적을 가다 보면은 저희들이 5년, 10년 가다 보면은 됩니다. 그래 옛날에 우리 S사에서도 캠코더를 안 만든 건 아닙니다. 디지털 때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너무 급하게 봤지만은 그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제휴해가지고 하든지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반론일 수도 있긴 한데 물론 뭐 저도 이게 바람직하게 UHD 뭐 쓸 수 있는 생각하는 카메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은 문제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요 스마트폰도 UHD로 뭐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일반 구매자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가 좀 싸다면 사고 싶어요. 사서 이렇게 막 찍고 싶어 하긴 한데 그냥 이거는 그냥 시장 구조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에 대한 어쨌든 요 유행으로 여기에 나오는 어쨌든 제품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긴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스마트폰에서 이런 것은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요즘은 저희들이 이제 LTE 와이파이 막 이렇게 가면서 콘텐츠인데 콘텐츠의 기능은요. 저희들이 카메라가 대형일수록 렌즈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렌즈가 적을수록 그래서 일본도 소니나 파나소닉 렌즈를 안 만듭니다. 그러면 렌즈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렌즈를 맞춤으로써 일반 우리 카메라 DSLR 다 그렇지 않습니까? 렌즈가 결국은 성능을 발휘해 주는데 스마트폰으로 제작한 콘텐츠가 과연 65인치에서 어떤 화질로 나올까?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SD급 콘텐츠를 UHD에다 뿌리는 효과처럼 번집니다. 화질이. 왜냐하면 이 화질이 갖고 있는 용량이 있는데 이 용량이
그 카메라,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수신할 때는 동급이니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런 스마트폰으로 한 콘텐츠가 최소한 50인치 TV에 들어갔을 때는 그 TV의 화질이 번져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화질 있다는 그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면은 화질 퍼지는 이유가 뭡니까? SD급이 퍼지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그래서 정통 방식대로 큰 콘텐츠는 우리가 영화를 찍지 아니면은 고퀄리티로 드라마 같은 제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도 기자는 보도 기자용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 영상 제작은 스마트폰보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좀 UHD에서 선명하고 고화질이 된 그런 카메라로 제작하는 게 나중에 프로그램의 관리도 좋고 나중에 이제 좀 유통에도 좋을 거예요. 하긴 이 유튜브 이런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유튜브로 올리면 화질이 이게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죠. 예. 항상 궁금한 게 뭐 방송사들이 비싼 장비에다가 비싼 어쨌든 뭐 압축 방식을 쓰긴 하겠지만 얘는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잘 올릴 수 있을까 항상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장비의 차이가 크긴 하겠네요.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그 대형 장비로 콘텐츠를 찍었는데 그걸 갖다고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했을 때는 고화질이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으로 찍은 고화질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찍어서 그걸 대형 TV에다가 전송을 했을 때 거기서 수신할 때는 버퍼링이 생길 것이다. 버퍼링이 아니라 화질이 퍼질 것이다. 그러면 시청자는 짜증납니다. 지금 저희가 포맷 전하는 것은 디지털 도면서 스카이라이프가 포맷 전한 이유가 그겁니다. 송출하는 데서는 PP들이 SD급으로 쏩니다. 근데 여기서 받아갖고 포맷 전환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자고 3D도 컨텐츠 할 때 업 컨버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컨버팅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한 3D와 이게 업 컨버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컨버팅을 한 콘텐츠와 그 영화도 그래서 타이탄 같은 경우에 티탄 영화도 어느 한편 했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극장에 가서 화질을 떨어지니까 떨어지더라. 그러면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도 우리 UHD도 마찬가지죠. HD 콘텐츠를 갖고 UHD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 1.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화질이 정식으로 UHTV로 UHTV로 HD 콘텐츠, 풀 HD 콘텐츠로 봤다. 그것만 못 옵니다. 그러니까 HD는 HD 콘텐츠로 가는데 그게 UHTV에 왔을 때는 고화질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UHD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송출을 했는데 TV에서는 HDTV는 HD로 보이고 UHD는 UHD로 보여서 화질이 고도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TV가 워낙 그 기술이 좋아서 LED TV도 굳이 UHD가 아니더라도 UHD 효과가 나옵니다. UHD 효과는 뭐냐면은 그 일본이 이제 울트라 슈퍼 하이비전 할 때 스포츠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스포츠는 뭐냐면 축구전 경기할 때 선수하고 같이 뛰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냥 거기 빠져 들어가는 거죠. 3D는 좌우를 봐가지고 비교해가지고 하나로 사이즈를 보니까 하는데 이건 육안에서 볼 때 이게 빠져 들어가서 제가 NHK 기술연구소를 한 10년째 다니지만은 거기 가면 바로 스튜디오에서 그런 거. 그리고 UHD는 서라운드입니다. 22.2. 지금 현재 일본 메이커의 TV는 전부 스피커 22.2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소니 같은 이제 우리나라는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5.1 서라운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음향은 어디서 부르냐면 TV 할 때 음향은 가다 굴곡을 하지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갑니다. 직선으로. 직선으로 하기 때문에 TV 높이, 시청하는 행태, 안전 거기에 따라서 스피커에 음이 들어야 돼요. TV가 밑에 있다. 우리나라 일단 HTV 같은 경우는 밑에가 있는 스피커가 많이 TV 밑에 있어요. 근데 그 음향이 저기 스테레오 개념이 안 나오죠. 그리고 UHD는 결국은 고선명의 음향의 서라운드 22.2 스테레오. 이게 좀 핵심 아니겠어요? 다시 또 UHD 장비 쪽으로 넘어와서 말씀 좀 들어보긴 했는데 지상파가 직접 수신율이 한 5%. 저희 집도 직접 수신을 하긴 하는데 잘 안 잡혀요, 전파가요. 아파트 1층인데. 아파트 1층. 근데 좀 유료 방송은 어차피 돈을 내고 보는 거니까 UHD 서비스도 만약에 추가 돈을 낸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옵션 뭐 고급 서비스로 UHD를 볼 수 있는데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가 어쨌든 간에 추가는 받으니까 이게요. 근데 이 현 시점에서 물론 궁금한 게
일단 첫 번째가 직접 수신율 낮은 상태에서 UHD로 전환한다고 한들 700메가 받아서 한다고 한들 얼마만큼의 어쨌든 간에 이 파급 효과가 유료 방송에 비해서 있겠느냐.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무료 복권적 서비스를 어쨌든 본질에 이 UHD를 성급하게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면은 이게 좀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TV에 대해서 이용 행태를 보면은 예, 젊은 층으로 내려갈 수는 이동 수신이고요. 그렇죠. 예. 노년층으로 갈수록 이제 고정 예, 수신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HD 할 때 무슨 현상을 했었냐? 자, 고정 수신은 HD로 하는데 미국식이 강하다. 그 다음에 TV 방식은 유럽식은 이동 수신이 강하다. 예, 그 대신 여기는 SD급이다. 예, 4대 3 비율이다. 예. 여기는 이제 16대 9다. 예, 이런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은 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할 때 HD에서 SD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SD를 거쳐서 예, 왔어요. 그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예, 각 PP들이 전부 SD급으로 예, 그 장비를 전부 구축을 했습니다. 예,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다가 2004년도 결정이 나니까 다시 또 한 1조 원 정도 장비가 더 들어왔어요. 예. 그 SD급 장비 전부 지금 현재 불용 처분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방송국들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표준 결정이 좋은데 예. 그렇게 이제 물론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청자 행태는 그렇게 하고 근데 자 그러면 TV를 구매 형태는 또 어떻게 가르겠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시대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지상파 직접 수신이 예. 무료 이제 수신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기자님 말씀 5월 내지 6%다. 예. 그럼 5월 내지 6%가 과연 그 데이터가 확실한 데이터냐? 예. 그것은 뭐냐면 지금 TV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날로그도 갖고 있고요. 저희 초기에 나오는 30인치, 40인치, 뭐 32인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30인치 생산들 안 하니까 지금 없지만 그런 TV를 가진 사람들이 각각 단독주택 아파트의 공시청을 통해서 예. 들어오는 이래서 오는데 거기에 직접 수신이 직접 안테나를 수신하고 있을 때 예. 과연 난시청 때문에 수신이 예. 가능할까? 예. 두 번째, UHD로 거기에 가면은 아날로그 디지털 때는 그랬어요. 예. UHD를 간다면은 UHD는 법은 아니죠. 예. 근데 UHD는 갈 때 TV를 구매하는 사람이 예. 300만 원대의 TV를 주고 다채널 유료 방송을 보지 예. 지상파 무료 방송 보려고 UHD TV를 구매하지 않는다. 예. 예, 그건 누구 1000명한테 여론 조사 해보. 예. TV 매장에서 왜 TV 다채널 유료 방송, 지상파 예. 무료 방송입니다. 예. 그러면 꼭 디지털 콘텐츠에서 지상파 무료 방송하기 위해서 UHD를 도입한다. 예. 요건 개념이 안 맞습니다. 유료 방송으로 가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가 그 3분법을 가지 않습니까? 예. 방송사 콘텐츠 제작하고 예. 그 다음에 송출원은 그렇게 예. 하고 뭐 이제 케이블하고 이제 예. 뭘 좀 통신하고 되니까 일단 이런 그 플랫폼 사업자, 예. 방송사 사업자, 소비자. 예. 그럼 결국은 소비자들한테는 피해만 당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콘텐츠는 결국은 지상파가 콘텐츠를 그 제작을 강한 면이 있는 반면에 예.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예. 700메가 주파수를 받았든 안 받았든 예. 국민들은 피곤합니다.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은 방송을 하는 사업자들끼리 싸움에 예. 그들의 이해관계에 소비자들만 잘못하면 피해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광고는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이 예. KBS가 직접 수신을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예. 자, 우리 가령 봅시다. 저기 봄에 국회에서 이럴 때 봄꽃 우리 축제 열리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저희들이 안테나를 줘봤어요. 무료로. 예. 안 가져갑니다. 저는 가져갔을 텐데 아깝네요. 예. 아니 예. 불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그게 안테나가 KS는 어떤 인증제도도 예. 없고 결례가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그 안테나 옛날에 이런 게 안테나 있죠. 예. 안테나 갖다 옛날에 이약까지 팔고 그랬습니다. 예. 안테나 갖다 나올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직접 수신율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세컨 TV.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냐면은 주방용 TV. 예. 주방에서 보는 예. 일단은 그 지상파에서 드라마는 강이 예.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의 TV 행태 보면 저희들이 1900만 가구인데 예. TV의 이 가입자 보면은 총 하면 5%를 넣으면 약 2,700만이 됩니다. 그럼 약 900만 1.5는 세컨 TV가 있다는 거예요. 예. 거실에 한 대, 예. 안방에 한 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이 뭘로 보냐? 지상파 집중수는 게 아니라 점차 우리가 아날로그 때는 집중률이 한 30% 됐어요. 예. 왜 5% 떨어졌을까? 예. 그 떨어진 이유가 딱 겁니다. 이제는 TV를 안방에서 보면서
이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인터넷하고 결합 상품으로 예. 막 가니까 딸려가는 예. 거죠. 예. 지금도 어차피 통신하고 방송을 가는데 굳이 내가 방향 맞춰서 지상파로 봐야 될 그렇죠. 그걸 봐서 그걸 보겠다고 끙끙거려 주파수 만지고 방향 맞추고 예.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명분일 뿐이다. 그럼 결국은 MMS가 좀 허용이 돼야지 지상파 입장에서 좀 살 길이 아닐까. 저 그러면 MMS를 간다고 칩시다. 그럼 MMS를 갈 때 셋탑박스는 누가 깔아줄 겁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예. 그럼 MMS 결국 유료 방송이 된다는 거죠. 지금 디지털의 원 공식은 VOD 쌍방향 아닙니까? 쌍방향인데 그러면 지상파의 전략은 뭐냐? 왜 MMS를 주장을 할까? 그럼 콘텐츠 유료화 시키는 거죠. 왜? 내가 다운받는데 지금 우리 IPTV 이제 모바일에 지금 다운받는 거 VOD 지금 끊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푹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MMS 했어요. 그럼 MMS 셋탑은 누가 깔아줘요? 셋탑이 10만 원대 하는데 KBS가 지상파들이 자기들 투자해서 깔아줄 수 있겠어요? 그럼 소비자가 구매해서 깔아야죠. 그럼 우리나라의 근성상 우리나라 사람들 셋탑박스는 3,000원씩 얼마 내고 오지 지금 케이블 방송이 오픈마켓이 아니잖아요. 일본은 오픈마켓이에요. 근데 셋탑 옵션 아니고 가입자를 할 때 셋탑을 주고 자기를 고정을 묶어서 3년 약정 묶지 않습니까? 그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소비자가 MMS를 깔았는데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면 MMS를 받았을 때 다채널 유료 방송 보는데 다채널 보는데 문제는 거기서 VOD 기능이 나와요. 그러면은 각 셋탑박스마다 코드가 있는 거죠. 지금 TV는 코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잤다. 나 다시 보기 VOD 했어요. 그럼 1,000원 과금되죠. 그러면 지상파 무료 방송 유료 방송화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상파들이 VOD 서비스 하는 거 유료 방송 하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제 MMS를 보는데 지상파 유료 방송이 되는 현상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은 혼란이 두 파 들어가죠. MMS는 지상파 유료 방송. 아니면 모르겠어요. 지상파에서 어디까지 갈지. VOD는 받을 거다. VOD는 무료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파 유료 방송화 될 수가 있는 점도 생길 것이다. 그러면은 두 번째, 또 지상파, 이제 이제 유료 방송으로 보자고. 이제 유료 방송 가입자. 그러면 양쪽은 어차피 돈을 낸다.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UHD를 어떤 법적으로 할 수 없고, 또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법에 의해서 깔아줬죠. 정부 보조금으로. 그럼 저소득층이 지금 현재 MMS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거를 UHD하고 MMS하고 관계는 별 명분이 없다. 기존에 있는 이 케이블 방송 가입자들이 보는 것이 저가형 CPS 이제 가입자 뭐 보급형 저가형이 지금 아날로그에 전환 모든 한 800만 원. 이 사람들이 나는 다채널 유료 방송보다는 TV가 안 나와서 본다. 그렇다면은 나이 시청 해소부터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UHD 일본이 유성으로 쏘듯이 지상파가 유성을 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야 MMS 해결되죠. 나이 시청 때문에 안 되는데 MMS까지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아니 지금 HD도 지금 TV가 못 보고 있는데 저희 집 그래요. 가끔씩 안 나와요. 근데 MMS가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UHD가 수신이 강한다 그러는데 UHD가 수신하려면은 벌써 안테나를 또 바꿔야죠. 그 지상파 입장에서는 진짜 양반이네요. 또 지상파는 송신기, 중계기 바꿔야죠.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상파들도 굉장히 UHD 했을 때 수익 모델을 놓고 비용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시청자들은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먼저 가서 TV는 메이커에서 UHD를 벌써 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상파 콘텐츠 될 때까지 한 10년을 기다렸다. 그러면 UHD를 탄 소비자들은 UHD 보지도 못하고 또 그 TV를 또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8K가 나올 거다. 그래서 가전 메이커도 반드시 4K라고 해줄 필요가 있다. 명시를 하고. 그러면 두 가지로 아예 나는 2020년에 가서 지금 현재 디지털을 보는 사람이 나 그때가 비싸더라도 8K를 사겠다. 아니면 4K를 사겠다. 이런 방식으로 안 가면요. 어떤 현상이냐면 소비자들만 또 이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상파는 예. 저희들은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지상파 UHD 방송을 서비스한다고 하는데 지상파 무료 방송을 UHD로 한 나라는 세계 최초라니까 최초지만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안 합니다. 선호를.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현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 그것은 지상파가 알아서 하는 거죠. 지상파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지상파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상파가 알아서 하는 거고 가전사와 단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가전사가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전에 저희 시설은 각 방송사의 자산입니다. 그럼 정부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물론 융자 정도는 해줄 수가 있겠죠. 저리로. 콘텐츠는 결국 누가 만드느냐. 우리는 가전 메이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은 소니가 겨울왕도 콘텐츠라고 콘텐츠 많이 투자를 합니다. 소니 픽처스가. 근데 우리나라는 장비도 안 하지. 콘텐츠도 안 하지. 그래서 이제 콘텐츠 쪽을 해주는 것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UHD 여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LG가 올해 25억, 삼성이 25억 되고 홈쇼핑에서 60억 정도 마련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그 콘텐츠가 지상파에서 송출이 되겠느냐. 외주 제작사를 준 거예요, 주로. 그럼 외주 제작사인데 그러면 지상파가 그걸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콘텐츠는 UHD로 찍고 방송은 이제 시험 방송용이나 유료 방송에서 사용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지상파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는 못 해주지만은 콘텐츠 제작비를 물론 광고로 되겠지만은 가전 메이커들이 할 역할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상파에 돈을 주게 되면 세계 방송국에서 전부 가전 메이커한테 지원해달라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고 콘텐츠를 해서 가전 메이커가 옛날에 삼성은 영상사업단이 있었고요. LG는 미디아트라고 프로덕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사업 직접 투자해야 된다. 그 만약에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 주제를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요거 가전사가 콘텐츠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콘텐츠가 되고 그 콘텐츠를 해줌으로써 직접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자든 해가지고 방송사에서 지상파에서 송출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외주 제작이 한 35% 되는데 그럼 외주 제작은 UHD로 가자 이거예요. 또 정부가 지원하는 게 있어요. 또 미래부가 한 300 정도로 콘텐츠 지원하고 문광부가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어차피 포커스를 그럼 단위가 한 1,000억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가전사들이 합치면은 한 1,000억 정도 되는 콘텐츠를 만든다면은 그럼 콘텐츠를 누가 만드느냐? 가전사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 제작 지원금을 누구한테 지금은 제작 지원금을 가전사가 정부에 내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 돈을 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그럴 것 같으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자기 콘텐츠를 확보하면서 그 콘텐츠도 국내에서 방송사에 방송권을 주고 외국에서 수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UHD 콘텐츠. 외국도 마찬가지로 콘텐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잘 알아들었는데 그 사무총장님 그 전에 그럼 KBS에 계셨던 거죠? 그러면은 계속 계시다가 뭐 정년 퇴임을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오신 건가요? 아니 저는 이제 그랬죠. 제가 39살에 방송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70년대부터 있었는데 70년대 그 오공정권 시절,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 시절, 그러면서 언론으로 보는 겁니다. 언론으로 보고 그다음에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그 여러 이제 다각적으로 민주화 많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92년도에 민방이 생기고 케이블이 도입되고 그러면서 영상 산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한류로 간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 제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쓰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래 가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 외주 제작에서 그 이 제작사가 리스크를 안고 자기가 콘텐츠 제작해야 되는데 되게 OEM 방식으로 방송사에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작권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콘텐츠 산업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이 기술 산업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협회를 2000년 설립해서 제가 이제 한 38년 동안을 큰 조직에서 방송국에서 방송사에서 경영 관리 근데 이제 그런 거죠. 항상 그 공영방송이 안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왜 자꾸 그 재송신용 문제가 나오는데 지상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굉장히 몸집이 크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 산업을 이렇게 해서 어찌됐거나 저희가 회원사가 한 15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국산화시켜서 예. 저희들이 한 지금 25억 불 정도 예. 저희들이 방송 장비 포함해서 예. 셋탑박스에서 우리 150억 업체가 예. 국내 시장보다 해외로 좀 뛰고 예. 있어서 그나마도 저희들이 조금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그럼 연세가 그럼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가 지금 63입니다. 아. 그래 정년을 예. 하지 않았고 예. 저는 이제 중도에 나왔습니다. 예. 중도에 나와서 저는 글로벌 예. 그러니까 해외의 영상 산업을 봤는데 예. 우리나라가 뭐가 있냐면 지상파가 예. 언론기관으로서 기능으로 가지고 가면서 예. 방송 산업론을 가지고 가려니까 이게 두 개가 안 맞는 거예요. 예. 언론은 언론으로 봐야 되는 예. 거고 산업은 산업론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게 두 개가 엉켜버리니까 예.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예.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방송 산업이 뭐냐면 지상파 사업자와 그다음에 이제 예. 뉴미디어 사업자들, 예. 그다음 플랫폼 사업자, 예. 통신. 예. 그래서 몇 갈래로 갈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 방송 사업자도 콘텐츠에 좀 예.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것 좀 어렵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죠? 그래도 제가 어쨌든 간에 좀 이게 있었을 텐데 이 부분만은 좀 뭐 퍼블릭하게 아니면은 좀 기사로서 좀 다뤄 언급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하나 요거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물론 우리가 UHD를 방송 산업으로 일단 봤을 때 미래니까 예. 결국은 UHD는 4K가 가고 8K로 갈 것이다. 예. 그러면 해외에서 전략은 그렇게 갈 건데 우리가 그래 4K를 안 하고 8K를 갈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자 신발끈을 다시 매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은 약 3,000개 방송장비 업체가 방송장비 수출 세계 시장 20%를 점유하고 예. 있고 일본은 하면 일본으로 역으로 수출합니다. 예. 카메라를. 그런데 일본은 또 강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예. TV 메이커는 우리가 세계 선두를 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방송기술 산업 분야를 예. 다시 신발끈을 매대 예. 중장기적인 전략을 다시 수립하고 예.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같이 협력을 하고 예. 거기에 방송사와 예. 가전사, 중소기업들이 같이 예. 그래서 이 기술 개발에서 저희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면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거에다가 방송 장비 산업이 그 TV 메이커하고 깃들여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예. 저희들이 10%는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예. 그리고 정책 기반자, 가전사, 방송사, 중소기업, 산업계들이 서로 굉장히 협심해서 예. 일본과 중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어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프리카 TV로 이제 첫 방송하는 네, 건데 아, 이렇게 좋네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만약에 댓글이 올라오긴 했는데 네.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는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이렇게 유저들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댓글이 달린 뭐 질문 같은 거 물어보잖아요. 네, 예. 그럼 바로바로 이렇게 여쭤보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첫 방송이라서 뭐 아니, 기시니까 이런 거 저기 아주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시스템이 예. 방송이 이렇게 변한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러닝 방송도 예. 이렇게 다 질문을 바로.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예. 쌍방향의 디지털의 본 의미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평가. 그냥 예. 동시에 예. 데이터로.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동수신과 사람이 예. 고정수신과를 듣는데 고정수신은 지상파 무료 방송으로 볼 수 있고 이동수신은 이제 페이를 지불하면서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응용할 수 있는 게 아까 듯이 그래서 좀 소비자들은 굉장히 우리 ICT 이쪽이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는데 방송이나 이런 정책은 아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프리카 같은 경우 생방송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방송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상파 방송이 나가야 콘텐츠냐 그쵸? 방송이 아니다 이거죠. 예. 요즘 우리 신사회 기자들 예. 소비자들이 시청자를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 예. 선택할 수 있는 얼마나 다수중이 있고 그 사람 얼마나 효과적이냐.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청자 행태들이 바뀌니까 광고주도 바뀌고 다 그런 시점 다 바뀌어갈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인 게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뭐 제가 5년 전부터 NAB 전시를 가면은 거기서 이 딱 스마트폰 하나 하고 핸드키리 하나 딱 들어와요. 들고 와서 바로 NAB 바로 생방을 합니다. 그럼 뭘로 하지? 그래서 LTE로 하더라고요. 아, 당시에. 예. 그러면 내가 이런 거죠. 지상파가 지금 모바일로 응용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지금 산에 있는 중계기가 무인 중계 많은데 LTE로 깔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규제를 하지 마. 사업자를 막 묶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다 제한이 걸린다. 이번에 DCS도 엄청 힘들어 유성이. 그럼 새로운 기술로 가는데 그건 시장 놀리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소비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규제가 자꾸 막아가지고 소비자들이 불편해져서 우리가
안테나 같은 경우 접시 안테나 천둥치면 번개치면 끊어집니다. 예. 그래서 S를 봅니다. 제가 지금 보는 건 집에서 저기 위성 방송 보죠. 예. IPTV 보죠. 아이고. SO 보죠. 예. 네 개를 봅니다. 그럼 한 달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가정이 뭐냐면은 예. 거실은 공통으로 보고 예. 스카이라프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안방 A방은 제가 30인치 예. 쪽을 보고 B방도 SO로 봅니다. 예. 그다음에 C방은 IPTV로 봅니다. 예. 그러면 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에서도. 예. 아버지는 지상파 고정